자, 맥스 뎁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요.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그 트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 셋은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훈련 셋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꼭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같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맥스 뎁스의 값을 2에서부터 15까지 바꿔보려고 했고요. 그때마다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키고 정확도를 계산해 볼 겁니다. 네. 자,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맥스 뎁스즈라고 할까요? 맥스 뎁스즈, 뎁스들이란 뜻이고요. 2부터 15까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numpy.a range 2부터 16보다 작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2부터 15까지의 숫자들이 될 거고요. 우리가 그 맥스 뎁스로 사용할 값들이에요. 얘는 그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에서 맥스 뎁스 파라미터 맥스 뎁스로 사용할 값들을 미리 만들어 둔 거고요. 각각의 뎁스에서 정확도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셋의 정확 점수들, 훈련셋의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 얘가 그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아직은 계산된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드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스코어스를 만들어 두시면 돼요. 얘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예.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반복문을 만들 겁니다. 꼭 변수 이름은 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epth라고 하는 의미를 D라고 하고요. 어디에서 꺼내시면 되냐면 max, depth, z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그럼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뎁스에서 트리를 만드시면 돼요. 트리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decision tree classifier. 크라이테리언은 그대로 우리가 쥐니 불순도, 쥐니 임퓨리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바꿔줄 거는 뭐만 바꿀 거다? 맥스, 뎁스만 바꿀 겁니다. 맥스, 뎁스. 여기를 뭘로 주면 될까요? D라고 주면 되는 거죠. D. 랜덤 스테이트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나 그 만들어질 때 난수들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될까 봐 준 것뿐입니다. 자, 이게 디시전 트리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다는 fit이죠, fit. 특성 배열은 X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은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지도학습이죠. 레이블이 되어져 있는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델 훈련. 다른 말로는 데이터 학습. 디시전 트리에서는 트리를 만든다인 거죠. 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디시전 트리에서는 트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분류를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확도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셋의 정확도를 train accuracy 줄여가지고 TRACC라고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트리 그냥 스코어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도 나오죠. 요거 계산하실 때 train set하고요.
트레인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얘가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그러니까 뎁스가 뎁스가 2일 때의 정확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뎁스가 3일 때의 정확도가 될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뎁스가 4일 때의 정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확도들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어디다 어펜드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뒀죠. 정확도가 계산이 될 때마다 train scores에다가 저장하면 되잖아요. train scores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는 append, tracc를 append 하시면 되죠. 리스트에 추가한다 라는 의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트리한테 스코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X 테스트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Y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얘가 계산된 게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얘는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테스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 끝났어요. 출력만 한번 해볼까요?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print, train, scores, 그 다음에 test, scores. 이거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뎁스가 2일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정확도고요. 두 번째 값은 뎁스가 3일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 정확도. 뎁스가 4일 때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숫자들을 직접 쭉 보시면 어떤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숫자를 직접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게 낫겠죠. 자, PLT. 선그래프 그리실 때 플롯이 제일 간단한 겁니다. X축은 2, 3, 4, 5, 6, 7이죠. 맥스, 뎁스, z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축은 정확도들 중에서 훈련셋의 정확도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것만 먼저 볼까요? plt.show. 이런 선그래프가 나왔죠. 그죠?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파란색, 블루, 그 다음에 점들 찍어주고, 직선. 이렇게 보이죠. 네. 최소한의 정보들은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범례를 출력할 거예요. 레전드. 그 다음에 격자 그려주고요. X축에 있는 숫자들. X축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는 뎁스죠. 트리의 뎁스.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숫자들은 정확도죠.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최소한의 정보들만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블은 훈련세 이런 식으로. 뎁스가 2일 때 훈련셋의 정확도가 80%가 조금 넘고요. 뎁스가 깊어질수록, 다시 얘기해서 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는 꾸준하게 늘어요. 줄어드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뎁스가 15까지 갔을 때에는 97.5%를 넘었어요. 벌써 98% 정도까지 간 걸로 보이죠. 뎁스가 15면 뎁스가 15일 때는 이미 정확도가 98%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셋 그려보시면 되겠죠. plt.plot. x좌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가 테스트 스코어스. 구별하기 위해서 레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요게 삼각형이죠.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점선, 그리고 레이블은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그려질 거예요. 자, 경향이 딱 보이죠? 경향이 보입니다. 어, 뎁스가 깊어지더라도요. 그러니까 트리가 커지더라도 정확도가요.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뎁스를 깊게 하더라도요. 훈련셋은 정말 계속해서 좋아지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뎁스를 20이나 30 이렇게 더 키워버리면 여기가 점점 1에 가깝게 갈 거예요. 근데 테스트셋은요. 늘어나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87%를 넘을 수가 이거 더 키워봐도 87%를 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거는 여기나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까 아마 4라고 하신 분은 과대적합의 크기가 좀 적으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하신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뎁스가 5라고 하셨던 분은 여기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네. 과대적합이 조금 더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보다는 과대적합이 더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테스트 셋에서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만약에 저라면 테스트 셋에서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면 어, 계속해서 좋아질 여지가 있다면 약간의 과대적합은 그 놔두고 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떨어져요. 그 다음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을 선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대적 합의 크기만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기는 해요. 아마 숫자를 직접 비교해 보면 그 뎁스 15일 때가 여기일 때가 아마도 그죠?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보다는 정확도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하잖아요.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봐야 과대적합의 크기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정확도를 위해서 과대적합을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도 가장 좋은 정확도는 아마 여기쯤이 가장 좋은 정확도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과대적합의 크기가 너무 크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어, 디시전 트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디시전 트리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훈련 세대에서는 트리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테스트 셋은 아무리 뎁스를 키워봐야 트리의 크기를 아무리 키워봐야 더 이상 어느 한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트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실 때에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했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훈련셋으로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과대적 합이 적은 그러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는 뭐 맥스 뎁스가 4일 때가 혹은 5일 때가 좋다라고 하는 걸 찾았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다른 파라미터를 또 우리가 하고 싶어요. 맥스 뎁스를 맥스 뎁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뭐 아까 민, 샘플 스플릿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튜닝할 때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또 하겠죠.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들 값들을 바꿔가면서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셋 점수 계산하고 테스트 셋 점수 계산해서 누가 과대적합이 적으면서도 정확도가 높으냐 이런 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맥스 뎁스와 가장 좋은 민, 샘플스, 스플릿 뭐 이런 값들을 찾았다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그 모델로 와인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하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찾은 거잖아요. 뎁스가 얼마일 때, 민 샘플 스플릿이 얼마일 때. 자, 그런 모델을 찾았다 치고, 그럼 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은 뭘로 측정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테스트 셋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테스트 셋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테스트 셋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가 테스트 셋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뎁스가 2일 때는 그 과대적합이 얼마가 된다. 뎁스가 4일 때는 과대적합이 얼마가 된다. 뎁스가 10일 때는 과대적합이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은요. 테스트 셋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게 돼요. 자, 뎁스를 찾았어요. 그러면 일반화 성능은 정말 트리가 하나도 모르는 한 번도 트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델의 데이터들의 정확도는 뭘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얼마가 될지라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써주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렇게만 했었지만 이거는 정확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났다고 치고 뎁스가 5일 때가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다고 치고 그러면 뎁스가 5일 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도를 보여주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실 때에는 튜닝까지도 안쪽에다 넣어버릴까요?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테스트로만 분리하고, 분리해서, 분리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튜닝을 할 때 테스트 셋을 사용하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 튜닝이 끝난 최적의 모델, 최적의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일반화 성능을 그 예측하기 위한 일반화 성능을 어떻게 예측이라면 또 그렇게 합니다. 일반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검증 셋이 없는 테스트 셋이 없어요. 그러니까 튜닝이 끝났죠. 그래서 맥스뎁스가 5가 최적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았어요. 찾았는데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서의 정확도.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 측정이라고 할까요? 측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셋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미 여기서의 테스트 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돼버렸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어, 과대적합이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용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의 일반화 성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의 정확도를 얘기를 합니다. 분류에서는 정확도고요. 회귀에서는 결정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냐면 전체 데이터를 훈련 그리고 검증,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훈련, 검증, 테스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누시고 모델 훈련은 훈련 셋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이렇게 할게요. 모델 훈련 셋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삐꾸가 나왔어요. 훈련셋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검증셋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에서 점수 계산할 수 있죠. 과대적합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검증셋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테스트셋 역할을 했었던 게 검증셋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셋과 검증셋을 가지고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맥스뎁스가 2일 때 훈련셋에서의 점수, 검증셋의 점수. 이 검증셋은 훈련할 땐 사용되진 않았죠. 적어도 훈련할 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과대적합이 얼마냐 요거를 측정할 때는 이용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위쪽과 같은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뎁스에서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확도도 좋으면서 과대적합도 적은 게 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냐 이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튜닝이 끝난 후에 튜닝이 끝난 후 최적의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측정할 때 딱 한 번 이때 테스트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셋은 정말 머신러닝 전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화 성능을 측정할 때 딱 그때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머신러닝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훈련시키면서 몇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았는데
이런 모델을 우리가 세상에 내놨을 때, 그런 모델을 세상에 내놓게 되면,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가 정말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테스트 셋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음, 그 데이터셋이 진짜로 그 일반화 성능이 되는 거죠. 일반화 성능이. 만약에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분류를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의 여러 개의 그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면서 최적의 디시전 트리를 찾아요. 훈련과 검증으로만. 훈련, 검증, 훈련, 검증, 훈련, 검증 이렇게 하면서 디시전 트리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비슷한 과정을 KNN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이웃들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개수를 바꿔가면서 훈련 검증, 훈련 검증, 훈련 검증 이렇게 하면서 최적의 이웃의 개수를 찾아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좋을 것이냐? 그거는 모델과 모델 간의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검증셋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 최적의 모델에서 뭐 KNN은 95%를 보여줬고 디시전 트리는 98%를 보여줬다. 만약에 검증셋에서. 그럼 디시전 트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끝난 모델인데 디시전 트리가 가장 좋았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세상에 내놓았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거다. 정말 마지막에 보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거. 어. 그러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의 성능이 이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그게 테스트 셋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럼 나누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두 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두 번 써가지고요. 두 번 써서 처음에는 자 여기까지를 훈련 셋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 셋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 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위쪽에서 했었던 거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훈련과, 훈련,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쉬운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나누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누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전체 데이터셋 전체 데이터셋은 우리가 X 그리고 Y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2차원 배열 X, 1차원 배열 Y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어, 어. 이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과 테스트 이렇게 쓸까요? 훈련, 테스트 셋으로 나눌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 이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X train full이라고 할 거고요. X 여기서 그냥 테스트 이렇게 할 겁니다. Y train full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라고 할 거예요. 나누는 방법은 똑같이 할 겁니다. train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X하고 Y를 나눌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위쪽하고 똑같이 20%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를
난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stratify. y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y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stratify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xtrain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xtrain과 xtrain, xtest, ytrain, ytest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전체 훈련 셋을 그러니까 xtrain full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생겼죠. 그 다음에 ytrain full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생겼어요. 전체 훈련 셋을 훈련과 검증 셋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트레인 조금 간단하게 XTR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간단하게 val 이렇게 쓰고요. YTR, Y, val 이렇게 쓸게요. 얘는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똑같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에요. 자, 이제는 사용할 게 뭐냐면 X 트레인 풀 그리고 Y 트레인 풀 요거 두 개를 이용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테스트 사이즈는 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이 20%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20%로 사용하고요. 사용하고 랜덤 스테이트 똑같이 주고요. 그다음에 스트레티, rectify는 여기서는 y train full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에 0과 1의 비율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0과 1의 비율 그대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써주시면 돼요. 두 번.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눴죠. 그 다음에 이 X 트레인을 가지고 와서 얘를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전체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여기서 20%를 뚝 하고 떼어냈어요. 여기가 20%. 이 20%는 제일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떼어내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다시 자른다요. 다시 8대 2로 자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훈련은 얘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얘만 훈련을 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과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80%가 전체의 80%는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나도 여기 있는 20%는 머신러닝 모델이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일반화 성능, 그러니까 모르는 미래의 데이터, 미지의 미래에 들어올 데이터의 성능을 미리 측정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훈련, 검증, 테스트의 용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대신에 단점은 좀 있죠. 단점은 뭐냐면 훈련셋의 그 개수가 너무 적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은 생겨요. 8대 2로 나눈 거를 다시 8대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훈련셋의 데이터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일단 이렇게 나누는 과정까지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튜닝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는 훈련, 검증,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할 거예요. 트레인 테스트를 두 번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